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안녕하세요. 2시가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이 맵 가지고 간략화하는 얘기에 대해서 해봤죠. 오늘은 그거에서 좀 연장된 걸로 이 돈케어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조합회로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돈케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돈케어. 이 돈케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이 컴퓨터 쪽에서 많이 쓰는 와일드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와일드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와일드 바이너리 넘버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 와일드 바이너리 넘버.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0, 1, 임의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동케어라고 한다. 이제 동케어 이 그 하나의 제 신호 또는 동케어 텀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0으로 쓰던 1로 쓰던 내 마음대로 써라. 0 또는 1 어떤 거를 써도 무방한 경우 어떤 것을 사용해도 이 회로 동작에는 무방한 경우죠. 이런 경우를 갖다 동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통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돈케어가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한 가지씩 0하고 1을 넣어봐야 되니까 2의 3승 8번을 다 해봐야 되겠죠. 4개가 있다면 2의 4승 해서 0을 넣고 1을 넣고 하는 걸 다 해보니까 16번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면 16가지를 다 하고 나서 그 중에 가장 회로가 간략한 걸 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굉장한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하게 되는 법칙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그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걸 보자. 자, 그러면 동케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회로를 간략화해 주는데 그 도움이 된다. 간략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볼게요. 뭐 동케어가 어디 사용되는지에 대한 거는 일단 제껴두고 이렇게 생긴 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0이래야지만 된다 이거죠. 여기 0. 꼭 0이래야 되고 이 여기는 1이 결정돼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세 부분. 요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케어라고 한다. 돈케어, 돈케어 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돈케어 텀이라고 얘기한다. 민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돈케어 텀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하고 이 부분하고 요 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일단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경우는 완전히 결정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것까지는 결정됐어요. 그랬을 때 이 세 부분을 다 0으로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 모든 경우 수를 따져볼 수 있냐면 여기가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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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0이고 0인 것까지는 결정됐는데 나머지 이 부분을 111 될 때까지 그 모든 경우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요거는 케이스 1이고 요거는 세 가지가 케이스 8번에 해당되는 거에서 8가지 경우 수에 따져봐야 되겠죠. 이 8가지가 다 동일한 회로예요. 다 동일한 회로다라면은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가능하다면 간략하게 한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맵이라고 하는 것만 봤을 때 어떻게 간략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A, B, C가 있고 00, 01, 11, 10, 01. 자, 이렇게 된 부분은 다 1로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했고 저희가 이 동켜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간략화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사람 눈으로 본다면 가장 큰 묶음을 이렇게 보면 가장 큰 묶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뭘로 보면 1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1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을 수 있다면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묶을 필요 없죠. 이걸 1로 쓰게 되면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간략하게 됐을 때 이 맵의 이 그 배치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거를 1로 쓰고 이 부분은 0으로 썼을 때 가장 간략하던 이제 그 논리식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논리회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하나의 묶음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하나의 묶음에 있어 일단 파란색으로 된 묶음을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A가 0인 경우는 다 일치가 되죠. 따라서 A'이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 얻어진다.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보니까 B가 1인 경우와 C가 0인 경우 하나 얻어지죠. 그래서 B가 1인 경우와 C가 0인 경우.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C'이라고 하는 걸로 논리식이 얻어진다. 자, 이걸 갖다가 회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A'이라고 하는 거가 A가 이렇게 했을 때 A'이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A'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자, A'이라고 하는 게 하나, 여기 이렇게 쓸게요. 자, A'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하고 C가 있는데, B라고 하는 건 그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C'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C'은 이렇게 낫을 거치게 되면 C'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AND를 했을 때, B, C'이라고 하는 거가 얻어지고, 요거하고 세 개를 오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출력단이 만들어진다. 이걸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이름의 출력단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F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식이 얻어지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1, 1, 0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은 동작은 해요. 그런데 회로가 복잡해진다. 1, 1까지는 동일했고 이 동케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다 0이니까 우리 이제 이게 더 이상 뭐 건드릴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나는 그냥 편의상 여기를 그냥 0으로 쓸래 다 귀찮아서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 하면 가장 간략하게 묶을 수 있다면 이거와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하나 얻어지죠. 아까 한 줄 됐었는데 이렇게 묶었는 한 묶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한 묶음이 얻어지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묶음을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게 여기가 A가 0이고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A'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위쪽을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 있는 B는 0, 이 뒤쪽에 여기 있는 건 1, 따라서 B는 없애고 C는 항상 0이죠. 따라서 AC'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그 다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변화가 있는 부분과 하고 없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가로축을 보니까 A가 0, 이 아래쪽은 A가 1, 따라서 A는 없애고 BC, 그래서 C가 0이니까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논리식은 A', C', BC' 이렇게 얻어져서 아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지죠. 아까 논리식은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A, 그 다음에 플러스 BC' 이렇게 얻어졌었어요. 이렇게 얻어졌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간략하죠. 그래서 이거는 다소 이거보다는 복잡하다. 근데 회로는 동일한 회로예요. 동일 회로인데 덜 간략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동케어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동케어가 많을수록 회로는 간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런 식의
데 사용된 게 돈케어고, 돈케어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희 컴퓨터 구조, 뭐 CPU 구조에 들어갈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회로, 다시 말해서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다시 하나 이렇게 볼게요. 네 개의 변수를 쓴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다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묶음 하나, 이 묶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 출력값을 F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 아래쪽에 노란색의 묶음을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게 1, A죠. A가 1로 변화가 없고 뒷부분에 있는 건 B인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위쪽을 이렇게 보니까 C가 0, 그 다음에 D가 0이죠. 따라서 C가 0, D가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인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A가 0, A가 0이죠. 따라서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를 보니까 C가 1이고 D가 0이죠. 이렇게. 그래서 논리식은 어떻게 찾아졌냐 보니까 F는 A, C 프라임, D 프라임, A 프라임, C, D 프라임 이렇게 얻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거를 뭐냐면 AND 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AND 항이라고 얘기하죠. 곱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 하냐면 OR로 엮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sum of product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이게 합이 이게 AND 항인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곱하기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OR을 보통 더하기 모습을 갖고 있다. 이제. 따라서 sum of product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카르노 맵을 가지고 하게 되면 sum of product 형태, 이걸 갖다 줄여서 SOP라고 하는 형태의 저에게 논리식이 찾아진다. 그리고 이 논리식은 1단계가 뭐가 되냐면 AND라고 하는 걸로 묶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가 OR라고 하는 걸로 묶어져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출력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구조로서 이 논리 에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OR가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익스크로스 OR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가산기라고 하는 거, 덧셈 장치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OP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렇다면 논리 회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자. 논리 회로에 대한 걸 구분을 한번 해보자. 논리를 구분해 보기에는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그냥 크게 본다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순차 회로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순차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조합이냐면 입력에 대한 조합이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조합으로서 입력값이 들어오면 바로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다. 순차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 순서를 결정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몇 번째 순서인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순서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억이 필요, 기억 필요성. 그래서 기억 필요를 한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기억 장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는 입력 가지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그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순차 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보자.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정의는 단순한 정의로 되어 있어요.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그래서 주어진 입력만으로 그 원하는
출력이 이 산출되도록 하는 장치죠. 되도록 만든 논리 장치를 갖다가 이 조합 논리회로라고 얘기하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걸 조합 회로라고 이 그냥 박스 형태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입력이 쭉 있고 입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 게 조합 논리회로라고 얘기하고 이 상당수가 조합 논리회로로 만들어졌다. 그럼 요거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동작. 동작에 대한 걸 많이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동작에 대한 표현에 따라서 회로가 구현이 될 테니까. 그 동작 표현의 대표적인 동작 표현법은 뭐냐면 진리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 되겠다. 트루스 테이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이와 같은 조합 논리 회로에 포함되냐 하면 덧셈 장치 하는 연산 장치들 중에 뭐 덧셈기라고 한번 해보죠. 덧셈기. 다른 한자를 써가지고 가산기 이렇게 쓰기도 하죠. 덧셈 장치와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또 저희 이 값이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경우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스위치 누르면 어디에 불이 바로 반짝반짝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 동작에 대한 걸 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스위치 동작만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 문제 그 뒷부분에 하겠지만 이 방향에 따라서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신호등과 같은 걸 결정해 줄 적에도 하겠죠. 조금 전에 신호등의 값이 예를 들어서 초록불이었다. 그 다음에 빨간불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거는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지만 바로 그냥 입력값에 이렇게 누르면 저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누르면 가고 그래서 전 단계의 값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코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조합 논리 회로에 포함되는 거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덧셈기라고 하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순차 회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거 가지고 보도록 하죠. 특히 덧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CPU의 역할은 뭐냐면 연산이죠. 그래서 CPU의 그 역할에 대한 거에 가장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덧셈이죠. 덧셈만 잘하면 뺄셈도 할 수 있죠.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자꾸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곱하기가 되죠. 역으로 가속 빼 들어가게 되면 나눗셈과 같은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 더하기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 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중에 이진수 덧셈에 대한 걸 가지고 조합 회로의 하나의 예로서 이 이진수 덧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덧셈을 해보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x하고 y라고 하는 걸 더한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0 아니면 1이고 y라고 하는 값도 0 아니면 1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뭐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0 더하기 0도 어떤 값이 만들어질 테고 0 더하기 1도 어떤 값이 만들어질 테고 1 더하기 0도 어떤 값, 또 1 더하기 1 해서 값이 나오죠. 0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 이것도 한 문제가 없고 1 더하기 0을 해도 1이 나오는데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가 되는데 우리 2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는 1, 0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0하고 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값을 이렇게 하나로 쓰지 말고 둘로 나타내 보자. 저희가 0 더하기 0 하게 되면 0인데 올림수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나타내 보자.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이 다 뭐냐 하면 올림수에 해당되는 거다. 올림수를 영어로 캐리라고 불러요.
왜 캐리라고 하는 걸 굳이 제가 얘기하냐면 이 그 용어 여기 이제 그 하나 변수 또는 출력의 이름을 결정할 때 이 그 캐리 C라고 하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출력을 쓸 적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걸 갖다가 합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썸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둘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리라고 하는 부분과 합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거, 이런 덧셈기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가상기다라고 불러요. 왜 반가상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 x하고 y는 0 아니면 1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하나의 조합회로라고 얘기한다. 그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회로 동작은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그 진리표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진리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입력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는 건데 입력이 뭐냐면 x하고 y밖에 없죠. x 더하기 y니까. 그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출력을 c하고 s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x하고 y가 아까 x가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신호였고 y도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덧셈을 한다라고 했을 때 x하고 y가 각각 0, 0, 0이고 y도 0인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도 있을 테고 세 번째는 x가 1이고 y가 0인 경우 마지막 둘 다 1, 1인 경우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조합회로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뜻이다.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출력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해 보자. 그럼 0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0 더하기 0이니까 합은 0이고 올림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0 더하기 0을 이렇게 더해 보게 되면 0이 나오고 올림수가 빵이죠. 0. 그래서 이걸 갖다가 C, 이걸 갖다가 S 이렇게 쓴다. 자, 두 번째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0. 그래서 이거 0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걸 C, 이걸 S라고 한번 써보자. 여기는 1이고 0이 나온다. 세 번째 1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고 올림수가 0이죠. 자, 여기 크게 0을 하게 썼는데 그건 이제 빼고 이 부분 캐리가 없죠. 올림수가 없죠. 따라서 0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1 더하기 1을 이렇게 더하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2를 쓸 수가 없으니까 0. 그 다음 올림수가 1이 되죠. 따라서 이게 합. 이 부분이 C. 여기가 1, 0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반가상기의 어떤 동작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거 이제 진리표는 구했는데 이 진리표로부터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덧셈 장치로서의 그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단위로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줘야 돼요. 첫 번째 C라고 하는 출력에 대한 거 하나, S라고 하는 출력에 대한 거 하나 따로따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를 가지고 하냐면 맵을 그려보자. C 쪽에 대한 걸로 이렇게. 입력은 X하고 Y라고 하는 거 두 개밖에 없죠. X가 0일 때와 1일 때, Y가 0일 때와 Y가 1일 때 이렇게밖에 없죠. C쪽에서 보면 언제 1이 나오냐면 요거죠. 1, 1일 때. X가 1일 때, Y가 1일 때만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걸로 해서 이 그 C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카르노 맵이 만들어졌다. 자, S에 대한 카르노 맵을 그려보게 되면 X하고 Y가 있고 0, 1, 0, 1인데 언제 1이나 보니까 이 부분이 1이죠. 여기 1. x가 0이고 y가 1일 때 x가 0이고 y가 1일 때 여기가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찾아졌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x가 1이고 y가 0일 때, x가 1이고 y가 0일 때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희 이 카노맵에서 묶음을 찾아가지고 논리식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1인 묶음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아지냐면 이렇게 보니까 X가 1, Y가 1이죠. 그래서 X가 1이고 Y가 1이다. 자, 이건 AND 표현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묶은 거하고 이렇게 묶은 거 같이 묶일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S는 X가 1이고 X가 1이니까 X 그 다음에 Y가 0일 때죠. 따라서 X, Y 프라임 그 다음에 또는 언제 또 1이냐 하면 X가 0이고 Y가 1일 때 그래서 X가 0이고 그리고 Y가 1일 때 이렇게 얻어지죠.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뭐였었냐 하면 서로 다른 걸 우리가 그릴 때 익스크러시브 오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S는 하고 C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제 익스크러시브 오어로 되는지 금방 찾을 방법이 없죠. 사실 제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찾겠지만 그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걸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회로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거하고 S에 해당되는 게 출력이 나오도록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값 가지고 한번 해보자.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X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입력이 있죠. 입력. 그랬을 때 X하고 Y에 곱하기 부분이 있고 X하고 Y에 익스크러스 오화 부분이 있으니까 익스크러스 오화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건 X 익스크러스 오화 Y 이게 뭐냐면 S라고 하는 출력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얻어졌냐면 X하고 Y의 AND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AND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하나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C라고 하는 게 얻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 이제 이게 출력 부분이죠. 전체 회로는 이렇게 얻어졌다. 그래서 회로를 보니까 뭐냐면 익스크러스 오화 게이트 하나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하나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와 같이 반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익스크러스 오화 게이트 이런 식의 거는 어떻게 쉽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그 S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얻어졌었죠. X하고 Y에 0, 1, 0, 1 그랬을 때 여기가 이 X가 0일 때 Y가 이렇게 생긴 걸로 해서 하나를 얻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X 이스커스와 Y라고 하는 걸로 찾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가 실제 0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스크러스 오화를 찾기 쉽게 하는 방법은 손으로 이런 맵을 보고 찾는 방법은 0인 부분 영인 부분은 묶음에서 짝수번 묶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묶음에 속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인 부분은 홀수번 묶음에 속하도록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묶음을 보게 되면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묶게 되면 X는 홀수번 1번 요거는 홀수번 들어갔는데 요건 짝수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다 하나 이렇게 묶어 보게 되면 0이 짝수번 들어갔다. 여긴 이건 짝수번 묶음에 들어갔죠. 짝수번 묶음에 포함되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한 번도 안 묶였죠. 0은 짝수로 본다. 자, 여기서 첫 번째 1은 이거는 홀수번 묶였죠. 한 번. 그 다음에 이 1도 홀수번 묶였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묶인 이거에 대한 것들
를 가지고 논리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에 적힌 이 큰 묶음에 여긴 x가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초록색 비슷한 걸로 사이언색 이렇게 된 걸로 묶였을 때 보게 되면 요 부분만 만들어지죠. 여기에 y죠, y.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그래서 x하고 y인데 이 x하고 y인데 이때 쓰는 걸 오화 표시를 안 하고 이스커스 우화를 표시해 준다. 여기는 s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가능하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또는 이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했었는데 여기서 그 0, 1, 0, 1, x, y 이렇게 됐고 1, 1, 0, 0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 어떻게 쓰냐면 이쪽으로 묶었는데 나는 이렇게 묶고 싶어 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y'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따라서 같은 s지만 s는 x', y'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x' 이퀄스 와 y'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똑같은 동작을 해주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x'을 쓰기도 하고 y'을 쓰기도 하는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켜주는 회로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인버터라고 하는 거, 낫 게이트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는 거는 낫 게이트가 하나 더 들어갈 테니까 이거보단 조금 전에 하신 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반가산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반이니까 전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합산을 해주는 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전가산기라고 얘기합니다. 풀 애더라고 해요. FA라고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전가산기하고 반가산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반가산기는 그냥 한 비트 한 비트 덧셈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죠. 0, 1, 1, 0, 1, 1 이렇게 해서 3비트짜리 더하기 3비트짜리를 덧셈을 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고 여기 올림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0 더하기 1. 이거 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1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마찬가지. 따라서 여기 0이 되고 올림수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0 더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뭐냐면 출력이 되는데 이때 여기처럼 이렇게 생긴 전 단계에서 올라온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올림수라고 하고 아까는 전 단계에서 올라온 올림수는 생각하지 않았죠. 이거 두 개만 더 했어요.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올라온 전 단계 올림수라고 하는 거 이거 갖다가 캐리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3비트 연산을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생긴 게 만들어서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걸 덧셈을 해준 걸 갖다가 전가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진리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x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이 부분을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 중에 x의 0, x의 1, x의 2라고 하는 거고 이건 y의 0, y의 1, y의 2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처럼 한다면 입력 쪽에는 x라고 하고 y라고 하는 한 비트 이 부분만 이렇게 본다면 x하고 y에다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갖다가 캐리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입력까지 고려해서 전에 x하고 y만 있었다 한다면 반가상기는 전가상기는 이와 같이 인풋에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c 인이라고 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c 인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3비트 더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 3까지 만들어지는 거, 10진수로. 3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 이쪽 줄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쓸까요? 이쪽 줄을 보게 되면 이거 더하고 여기 같이 노란색의 이 그 값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올림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올림수는 전 단계에서 올라온 거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C out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올림수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합이라고 하는 거와 C out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얻어진다. 그래서 아까 그 반가상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입력수가 늘어났으니까 이 진리표도 복잡해지겠죠. 몇 개가 되냐면 2의 3승. 입력이 3가지니까 8가지가 얻어지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x하고 y가 다 00인데 올림수가 없을 때가 있죠. 0 더하기 0이고 올림수가 없을 때 이렇게. 근데 또 하나가 0 더하기 0을 하는데 올림수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0, 1인데 둘 다 0, 1인데 올림수가 없을 때와 1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얻어졌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 0인 경우인데 x가 1이고 y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올림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x가 1이고 y도 1인 경우 이렇게 해서 올림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가는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 아웃풋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세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여기 들어가는 건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합이 0. 다 0이니까 0이죠. 0은 올림수가 없죠. 이 십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합은 1이고 올림수 없죠. 이것도 0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1, 0 똑같이. 그 다음에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2. 2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1이고 올림수가 없고 1 더하기 0 더하기 1 따라서 이것도 2가 되니까 1, 0이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2가 돼서 1, 0이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3이 되죠. 3은 1, 1로 표현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전가산기에 해당되는 진리표다. 자, 전가산기에 대한 진리표 이렇게 얻었어요. 자, 이거 이 다음 장에 하게 되면 이 진리표하고 연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이걸 가지고 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맵을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진리표로 이거를 맵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 X하고 Y하고 그 다음에 C인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잘 안 보이니까. 여기가 X, 그 다음에 Y, 그리고 C인. 입력은 이렇게 생긴 걸로 해서 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언제 0이냐 보니까 X, Y, C인 다 0일 때 이 부분이 0이었죠.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0, 0, 1일 때 0, 0, 1일 때 이렇게 나온다 여기 써 있고 0, 1, 0일 때 0, 1, 0일 때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 0, 1, 1일 때 0, 1, 1일 때 여기 0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요. 그다음 여기 보게 되면 100일 때 1이 나온다 그랬어요. 100일 때 1이 나온다. 그리고 101일 때 101일 때 0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110일 때 0, 110일 때 0. 마지막 111일 때 1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0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면
조금 이 맵보기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두 번째 C out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C out. C out에 해당되는 거 X, Y, C in 01, 00, 01, 11, 10. 자, 여기서 1인분만 이제 볼게요. 요 부분. 0, 1, 1일 때, 0, 1, 1일 때, 0, 1, 1일 땐 요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1, 0, 1일 때, 1, 0, 1, 1, 0, 1일 때 요 부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1, 0일 때, 1, 1, 0, 1, 1, 0일 때 요구나. 마지막 1, 1, 1일 때 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진리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이 진리표 부분은 지워버리죠. 이렇게 일단 지워버리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가능하다면 이 많은 제 그 경험에 뭐 많은 경험이라기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제 간략하게 되냐. 출력이 두 개가 있죠. S라고 하는 거하고 C 아웃이라고 출력이 따르면 가능하다면 반복되는 걸 또다시 쓸 필요 없겠죠. 한 번만 쓰는 것이 좋겠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공통으로 뽑아주는 게 좋겠다. 우리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식을 간략화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S라고 하는 거고 C 아웃에 해당되는 회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 보죠. 그러면 아까 이 익스크럼스 오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찾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0은 짝수번, 1은 홀수번 묶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보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같이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묶었더니 여기 0이 빈칸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이죠. 0. 자, 0이 이와 같이 이 홀수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빼줘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빼주자. 그러면 한 번 더 묶어줘야 되겠죠. 짝수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묶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너무 크네. 자, 이렇게 묶었더니 이번에는 여기 1은 이 1은 홀수번 들어갔고 이 1도 홀수번 들어갔는데 이 1이 뭐냐면 짝수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짝수번.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여기가 홀수번 들어간 0이죠. 따라서 이것도 뭔가 한 번 더 해서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1은 요 1은 홀수번 묶였죠. 파란색 묶음에. 그 다음에 여긴 0인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에 초록색에 묶여서 짝수번 묶음에 됐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인데 노란색 묶음하고 초록색 묶음에서 두 번 묶였으니까 0이 당연히 삭제될 수 있다. 뭐 한 묶음 잘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이 요거는 이 1은 홀수번 노란색에만 묶였고 요거는 0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묶음과 빨간색 묶음에 들어가서 두 번 묶였기 때문에 잘 됐다. 그 다음에 여기 1도 빨간색 묶음에 됐으니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식을 찾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 묶음은 이렇게 왼쪽에 보니까 x가 1인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노란색 묶음을 보니까 노란색 묶음은 일단 x는 0도 되고 1도 되니까 x는 없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앞쪽에 있는 게 y인데 y가 0이고 여긴 1이니까 y는 없어지고 뒤쪽에 있는 게 1이죠. 그게 c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인이라고 하는 걸로만 남는다. 자, 초록색 부분을 봤을 적에도 왼쪽으로 이렇게 쭉 행 단위를 보니까 이쪽 첫 번째 줄은 x가 0이고 두 번째 줄은 x가 1이니까 x라고 하는 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는 y가 1인 걸로만 남죠. 그리고 뒤쪽은 c인인데 이건 1이고 뒤에는 0이니까 이거는 이 y만 된다. 이죠. 따라서 s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냐면 x 그 다음에 y, c인인데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뭐냐면
이렇게 익스커시브 OR로 표현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see out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능하다면 이거 그 만들어 조금 전에 찾았던 이 식하고 중복돼서 반복되는 부분들을 찾으면 더 좋겠죠.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좀 분리를 해보려고. see out을 두 가지로 한번 분리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와 뭐 이런 거 잠깐만 여기죠. 일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로 하나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하고 오화를 해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니까 01, 00, 01, 11, 10 그래서 x, y, c in 그리고 x, y, c in 00, 01, 11, 10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죠. 둘로 나눠서. 그러면 이쪽에 일일이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걸로 둘로 나눠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로 나눠서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묶으면 이걸로만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x가 1인 경우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을 보니까 뒷부분이 1이죠. 그래서 C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찾아졌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묶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y가 1, c인이 1이다라고 하는 걸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y가 하고 c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x고 x가 1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해당되는 건 y죠. 이게 뭘로 묶이냐면 이스커스 5화로 묶인다. 자, 이렇게 된 걸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 자, 이렇게 된 경우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요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도 해도 상관없겠죠. 이제 이건 지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일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일일로 됐을 때.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묶음을 가지고 찾게 되면 x가 1이고 요것도 x가 1이죠. 따라서 x 그 다음에 요건 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x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x 그리고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건 c인 그다음에 x 플러스 5화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y 그다음에 c인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C out이라고 하는 회로를 찾아보게 되면 요거부터 먼저 쓴다고 한다면 X 그 다음에 C in X 플러스 O와 Y C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O화를 하고 나서 X, Y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공통인수가 여기가 C in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X 플러스 Y에 C인이라고 쓰고 XY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왜 이런 걸 가지고 했냐면 X 플러스 OY라고 하는 거가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으니까 X 플러스 Y를 공통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음 장에서 여기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논리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썸이라고 하는 S는 X 이스커스와 Y 플러스 이스커스와 C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리라고 하는 C 아웃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었냐 하면 X 이스커스와 Y에
C인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X and Y 이렇게 되는 걸로 논리식이 찾아졌었죠. 자,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입력은 뭐가 있었냐면 X라고 하는 거하고 Y라고 하는 거하고 C인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 입력이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이 합에 해당되는 썸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개를 이스커스 오화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단계로 하지 말고 이스커스 오화 객체가 보통 입력이 두 개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가는 걸로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스커스 오화 y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C인을 하나 더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스커스 오와 y 한 대다가 뭐 하냐면 C인이라고 하는 걸로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커스 오와에다 C인이라고 하는 게 얻어졌죠. 그 다음에 X하고 Y가 얻어졌으니까 X하고 Y에 AND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가 X and Y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었죠. 그리고 요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제가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뭐냐면 X 플러스 X 이스커스 O와 Y하고 C인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 제가 이걸 아직 안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것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x 이스커스와 y에다 c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 부분 하나 c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출력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표시 5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5화를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C 아웃이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자, 이걸 잘 관찰해 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이렇게 생긴 회로 하나 하고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죠. 이 회로가 뭐냐면 반가상기다. 그리고 반가상기에 뭐가 더 추가됐냐면 이렇게 우화 게이트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전체 가상기입니다. 이게 전가상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가상기는 기억하기를 x하고 y 값이 어떤 거였는지 이전에 계산했을 때 3이 나왔다, 4가 나왔다, 4가 나올 수 없고 0이 나왔다, 1이 나왔다, 3이 나왔다 뭐 그런 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입력이 주어진 대로 그냥 결과가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전가상기 전 단계까지 계산하시는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32비트짜리 한다 그러면 32비트 이런 전가상기가 32개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 회로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합 회로에 대한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순차 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 순차 회로 이걸 영어로 시퀀셜이다라고 하는 거에 따랐기 때문에 영어 표현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례대로 간다. 시퀀스. 여기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 이 기억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억 장치란 어떤 거냐? 이 기억 장치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순차로 들어가는 기억 장치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다. 이 기억 장치를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가 렛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렛치라고 하는 거를 약간 그 변형을 해서 플립플롭이 되게 만들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이 엣지라고 하는 클락이라고 하는 클락의 어떤 신호 이전 시 저희 동작하게.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0에서 1로 올라가는 요 순간의 동작 또는 1에서 0으로 떨어진 요 순간. 이게 이제 순간이죠. 이 순간 동작하게 만든 걸 갖다가 플립플롭이라고 하고
순간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동작하는 이 순간,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레벨 0, 이건 레벨 1. 이때 동작하는 것들을 다 뭐라 하냐면 렛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레벨이 제가 길게 일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입력 신호가 막 요동을 치면 출력값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플립플롭의 기본은 뭐에서 나오냐면 렛치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니까 먼저 이 플립플롭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렛치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6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한 기본은 뭐냐면 렛치라고 하는 거다. 이 렛치라고 하는 거는 빗장이에요. 빗장은 어떤 입력이나 출력이 나가지 못하도록, 특히 출력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같다. 또는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꽉 잠글 수 있는 거죠. 또는 열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치를 갖다 빗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신호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빗장을 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반복을 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되냐면 신호가 다시 대상 앞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피드백이다라고.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입력이라고 하고 i라고 하는 건데 낫을 거치게 되면 i 프라임이 되고 하나 더 출력하게 되면 i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냥 신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신호를 이렇게 앞으로 되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 라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피드백 라인이 있으면 여기에 출력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이 아웃풋, 그다음에 인풋 이렇게 결정이 난다. 이와 같이 피드백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회로를 갖다 말하냐면 메모리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메모리의 어떤 장치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그때 이 기본 동작은 렛치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간다. 그래서 not 게이트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조금 더 이 보편화되어 있는 and, or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때 이 그 게이트를 NAND 게이트하고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든다. 일단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죠. 종류를 보게 되면 이 래치에 대한 종류예요. SR 래치라고 하는 게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RS 래치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S는 셋이고 R은 리셋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 래치가 있다. 여기 좀 단점이 있어서 이걸 갖다 좀 고쳐서 JK 래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J하고 K는 뭐 특별하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D라고 해서 딜레이 래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T 래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T는 토글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개에 해당되는 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종류에 대한 거 가지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서 프리플롭하고 빨리 이제 하고 다음에 순차로 간략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 실습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 학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하고 이 그 실습하는 날짜는 가능하다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로 하도록 할게요. 뭐 수요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하는데
이 목요일, 금요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제가 좀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수요일에 하고 금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시기 좀 싫어하시죠. 그래서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건 매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실습할 때 한 번에 좀 몰아서 여러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